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의 시세와 동향을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MBS 가락동 365, 300만 농업인의 효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 백근곤. 네, 효녀가 되고 싶은 박혜연입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스튜디오에서 농산물 시세와 동향을 정확하게 짚어줄 농업 전문가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품목연합부 신동미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팀장님, 저희가 앞서 소개할 때 효자, 효녀가 되고 싶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팀장님은 어떤 존재가 되고 싶으세요? 아마 모든 농협 가족이 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저는 이제 경제지주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네. 농산물 제값받기를 통해서 농가 소득 증대에 노력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런 존재가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추석이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정말 선물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고 해서 기분이 참 좋은데요. 네. 이 농업 직불금을 앞당겨서 받게 됐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 17일 날 농식품부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농업인 113만 명에게 농업 직불금 1조 513억 원을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예. 쌀 고정 직불금, 반농업 직불금, 조건분리 지역 직불금이 해당이 됩니다. 네, 이 농업 직불금 같은 경우는 모든 농민이 받을 수 있는 건지 해당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쌀 고정 직불금은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제로 경작한 농업인이 대상이 되시고요. 반농업 직불제는 2012년부터 14년까지 반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제로 경작하신 농업인이 대상이 되십니다. 예. 또한 쌀 직불금 대상 농지 및 98년 이후 신규 조성된 논에서 이모작으로 식량 사료 작물을 경작하신 농업인도 대상이 되시겠습니다. 끝으로 조건분리 지역 직불금인데요. 조건분리 지역에 거주하시면서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 및 초지로 관리된 초지에서 실제로 경작하신 농업인이 대상이 되시겠습니다. 조금 복잡하죠? 네. 가까운 시, 군구, 읍면 동사무소에 가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가까운 시, 군, 구, 읍면 동사무소에 가셔서 꼭 자세한 내용 안내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이 올해 직불금 지급액이 얼마나 측정되는지도 궁금하고요. 1인 수령액은 또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죠. 네. 네. 1인 수령액, 평균 수령액은 93만 2천 원으로 쌀 직불금이 103만 9천 원, 밭 직불금이 31만 1천 원, 조건분리 직불금이 31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11월에 지급하다가 2개월 앞당겨서 이 농업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또 어떻게 신청해야지 받을 수가 있습니까? 네, 신청은 이틀 전 17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농업인이 계시면 예. 내일 모레, 즉 금요일까지는 가까운 읍면 동사무소를 꼭 방문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요일까지 신청이라고 합니다.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올해 날씨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네. 작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이와 마늘 그리고 추석 성수품의 꽃이죠. 축산물을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9일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의 경매 시황부터 확인하시죠.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들어온 반입량입니다. 과일 2,095톤, 과일과채 1,082톤, 일반 채소 6,786톤 들어왔습니다. 총 9,964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했을 때는 어제보다 67톤 정도 적게 들어온 상황이네요. 네, 계속해서 배추 반입 물량도 보겠습니다. 1,176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244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오늘이 67.84톤 더 적은 물량이 반입된 상황입니다. 배추 10kg 상품 평균가 살펴보겠습니다. 9,346원을 기록했고요. 최고가는 12,000원, 최저가는 7,300원에 낙찰됐습니다. 어제 시세는 8,933원이었는데요. 오늘이 9,000원대를 기록하면서 어제보다 오늘 413원 정도 오른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9,346원에 낙찰됐습니다.
대추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그래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3일 14,100원의 시세를 형성했었고요. 그 후로 그 시세가 좀 비슷하게 유지가 되다가 9월 17일 같은 경우는 11,300원까지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조금씩 상승해서요. 오늘 같은 경우 12,000원대로 회복한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전년도 30일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평균가입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보시다시피 8월 21일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좋은 편입니다. 19,494원에 낙찰이 됐었고요. 하지만 8월 27일부터는 그 전세가 역전이 되면서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좀 좋지 못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9,346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좀 좋지 못한 가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무 반입 물량도 보겠습니다. 1,028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967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오늘 60.49톤 더 많은 물량 들어왔습니다. 무 20kg 상품 평균가도 보겠습니다. 2740원, 최고가는 26,300원, 최저가는 17,900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2740원의 시세를 형성했는데요. 어제는 19,000원대였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올랐죠. 899원 상승한 가격에 낙찰됐습니다. 무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비교해보도록 하죠. 9월 14일 28,800원을 기록했고요.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어제였죠. 22,000원대까지 떨어졌었고요. 그래도 오늘 좀 힘을 내줬습니다. 26,3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요. 9월 4일 같은 경우 28,339원을 기록했었습니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으로 볼 수 있고요. 하지만 그 후로 다시 하락세 나타내면서 오늘 같은 경우 27,040원에 낙찰된 상황입니다. 네, 이번엔 생고추 보겠습니다. 200.2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86.4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오늘 13.71톤 더 많은 물량 들어왔죠. 홍고추 10kg 특품 평균가 보겠습니다. 11만 188원을 기록했고요. 최고가는 11만 4천원, 최저가는 10만 2천원이었습니다. 네, 어제 평균가는 9만 8천원대였는데요. 어제보다 오늘 시세가 더 좋습니다. 12,000원 정도 상승하면서 11만 188원에 낙찰됐습니다. 홍고추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역시나 그래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5일 7만 8천원대의 가격을 형성했었고요. 그 후로 계속해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오늘 최고가 11만 4천원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네, 홍고추 전년도 30일 평균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는 최고가를 보셨고요. 자, 점선이 역시나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요, 8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그렇게까지 지난해와 올해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격차가 조금씩 벌어지면서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좀 좋지 못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9월 12일 이후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11만 188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좋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파 반입 물량도 보겠습니다. 488.2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509.1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한 21톤 정도 더 적게 들어온 물량이죠. 실파 20kg 상품 평균가 보겠습니다. 오늘 94,393원을 기록했고요. 어제 12만 원대였습니다. 지금 시세가 좀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28,589원 하락한 94,393원에 거래된 상황입니다. 실파 20kg 상품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7일 7만 5천 원대를 기록했었고요. 이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바로 반등하면서 12만 9천 원까지 끌어올려서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하락세를 나타낸 상황입니다. 9만 8천 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번에도 전년도 30일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지난해 그래프와 2018년 올해 그래프와 함께 놓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올해 그래프가 위에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좋은 가격으로 기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8월 30일 같은 경우는 15만 원대를 기록하면서요. 지난해보다 월등히 좋은 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간격이 조금씩 좁혀지면서 오늘 94,000원대까지 시세는 떨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해보다는 좋은 시세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실파입니다. 경기 포천시가 79,263원, 경기 여주군이 62,344원, 경기 고양시가 97,500원을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죠.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한 곳이 포천시였습니다. 138,500원에 낙찰됐고요. 남양주시가 그 뒤를 이었네요. 132,500원을 기록했습니다. 평균가도 보도록 하죠. 네, 남양주시가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132,500원에 거래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요, 오늘의 채소입니다. 오이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264.6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283.7톤 들어왔었는데요. 어제보다 오늘 19.1톤 정도 더 적게 들어온 상황입니다. 취청오이 50개 상품 평균가 보겠습니다. 12,522원을 기록했고요. 최고가는 15,000원, 최저가는 1,500원이었습니다. 어제 12,807원을 기록했었는데요. 오늘은 12,522원으로 어제보다 시세는 떨어졌습니다. 285원 하락한 가격 12,522원에 낙찰됐습니다. 취청오이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그래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4일 17,933원을 기록했고요. 그 후로는 지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12,000원 선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백다다기 오이 보겠습니다. 50개 상품 평균가입니다. 18,600원을 기록했고요. 최고가는 21,500원, 최저가는 17,000원이었습니다. 어제는 17,000원대였고요. 오늘은 18,600원이네요. 어제보다 오늘 1,482원 상승한 가격입니다. 백다다기 오이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그래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4일 21,056원을 기록하면서 최근 7일 동안 중에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고요. 그 후로 9월 16일까지 좀 비슷한 시세를 유지하다가 하락세를 나타냈었습니다. 어제였죠. 17,000원대까지 하락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다시 조금 힘을 내주면서 18,6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년도 30일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8월 21일부터 한 9월 4일 정도까지는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후부터는요. 다시 전세가 좀 역전됐죠. 간격이 크게 벌어지진 않았지만요. 그래도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현재로서는 더 좋은 상황입니다. 18,600원에 거래됐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백다다기 오이입니다. 강원 춘천시가 16,788원, 경기 평택시가 14,208원, 경기 연천군이 104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죠. 최고가를 받은 지역 춘천시였습니다. 최고가 중에서도 27,500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고요. 평균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이 가장 높았네요. 17,442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채소 오이 경매 시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연결해서 경매 현장 분위기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화입니다. 오늘부터 시작이죠. 수목금이요.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가락동이 가장 추석 대목을 맞아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시간인데요. 자, 산처럼 쌓여있는 오이 보이시죠? 오늘 전해드릴 경매상은 바로 오이에 대한 경매상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요, 뭐 보면은 여기 어딘가 진천 오이부터 저쪽에 뭐 안흥 오이, 이천 오이 정말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오이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이에 대한 경매 상황 좀 더 꼼꼼히 짚어볼게요. 경매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 아니 우리가 지금 오이밭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오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쪽에서 계속 지금 경매가 진행 중인데 저 예, 예. 뒤에는 뭐예요 지금 진행하는 게? 지금 엽채로 경매하고 있습니다. 엽채류. 예, 예. 사실 제가 좀 예전부터 너무 궁금했는데 그 경매사님들 그 막 옹왕옹왕 뭐 이런 소리 내시잖아요. 네, 그 예. 무슨 의미예요? 그거는 이제 중매들이 응찰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예. 나름대로 경매사들 추임새입니다. 아, 그럼 오이 경매사님은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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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살짝 부탁해도 될까요? 자, 오이 경매 시작. 그렇게 예, 오이. 아, 예.
경매사님이 저를 따라하십니다. 자, 말 그대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오이가 꽤 많이 반입이 되고 있는데 오늘 좀 반입 양부터 좀 체크를 해주세요. 예. 예, 오늘 이렇게 오늘 체크해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264톤이 들어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랑 비슷한 260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큰 차이가 없이 지금 들어온 거네요. 어제와 예, 예. 다르지 않게. 예, 예. 근데 사실 오이 같은 경우에는 뭐 추석 대목으로 가락동은 가장 바쁘지만 네. 오이는 그냥 대목과 상관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제수용품하고는 크게 오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계절 내내 사랑을 받고 있는데 지금 가장 많이 들어오는 이제 종류들이 있는데 백대닭이랑 또 뭐죠? 백오이하고 치청하고 네. 예, 가시오이하고 이렇게 들어오고 노각하고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품질은 어때요? 오늘 들어온 오이들? 예, 요즘에 품질은 이제 충남 천안이나 진천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정상적인 품위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춘천 같은 경우는 요새 기온이 많이 하락하면서 약간 짧으면서 곤봉가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이제 뭐 많이 들어오는 게 백대닭이랑 추청 오이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지금 오늘 경매 상황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네, 사실 예. 뭐 추석 대목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경매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가장 궁금합니다. 예, 치청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0,000원에서 15,000원, 그 다음에 백오이 같은 경우는 18kg 기준에서 35,000원에서 45,000원 정도 형성되고 있고요. 이 시세는 지난주 초반에 비해서는 한 4,000~5,000원 정도 약하게 좀 형성되고 있습니다. 약하게 이제 형성됐다. 말 그대로 가격이 좀 하락을 했다. 이 예, 말씀인데요. 오이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어떤 점으로 보고 계세요? 예, 9월 첫째 주보다 이제 지난주가 좀 물량이 좀 늘어났고요. 네. 그다음에 날씨가 이제 쌀쌀해지면은 좀 소비가 덜 되는 품목 중에 하나가 이제 오이입니다. 근데 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냉면이라든가 오이 냉채 쪽으로 이제 꾸준히 소비가 됐는데 요즘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소비가 좀 덜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요, 오이가요, 저는 올 여름을 견디게 해준 정말 든든한 힘이 됐어요. 여름 내내 제가 그 오이 냉국에다가 밥을 네. 말아 먹고 너무 햇빛에 얼굴이 뜨거워서 정말 오이팩에다가 경매사님 어떻게 오이 때문에 힘날 수 있었던 그런 여름 아니었나요? 예, 맞습니다. 저도 오이를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오이를 먹으면 어디에 좋다? 다 좋다. 그렇습니다. 95%가 수분이기 때문에 네. 우리 몸에 노폐물을 쭉 빼준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여름을 정말 든든하게 지킬 수 있게끔 도와준 게 바로 오이였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이제 중도매인들이 선호하는 오이들이 있는데 네, 예. 좀 아까 말한 뭐 추청이나 노각이나 백대닭이 좀 네, 순으로 예. 좀 한번 짚어주세요. 네. 예, 오이를 제가 가졌는데요. 아, 요게 이거, 예. 요게 백오이고 요게 치청오이입니다. 추청 지네요. 예, 네. 보시면 알겠지만은 치청은 이제 백오이보다 좀 길이가 약간 깁니다. 그래서 똑같은 수량이 들어갔을 때 치청이 중량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키로로 납품하는 식자재 쪽에는 이제 치청이 많이 선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오이 같은 경우는 네네. 일반 주부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매의 납품은 이제 백오이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각 같은 경우는 7, 8월 이제 한참 여름에 이 백오이가 이제 쓴맛이 많이 날 때 그때 이제 대체 품목으로 노각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좀 가장 그래도 좀 뭐 개인적으로 제가 많이 찾는 것도 그렇지만 백대닭이 네. 백오이가 또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이렇게 정말 오이 때문에 저는 올 여름을 견딜 수 있었지만은 오이는 올 여름 너무 힘들었다. 네. 예, 말 그대로 정말 가장 힘든 한 해를 보낸 오이였거든요. 현재 지금 어때요? 그 오이 농가 사정은 좀 별반 다르지 않게 좀 많이 힘든가요? 네, 예. 전번에 폭염도 있었고 이제 특히 이제 폭우 때 일부 하우스가 잠기면서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때 이제 그걸 추스리고 다시 정식했던 게 이제 한 10월 초순 그때 되면 나오기 때문에 명절 끝나고 10월 초순부터는 아마 정상적인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좀 반가운 소식이고요. 말 그대로 좀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네, 좋은 오이들을 좀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석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예. 네, 우리 경매사님 고향은 어디세요? 네, 충남 공주입니다. 공주예요? 예, 저는 그냥 공주인데. 아니, 말 그대로 추석 이 요니에 맞춰서 네. 출하를 좀 언제까지 하면 좋을지 그 날짜 좀 짚어주세요. 예, 마지막 날 금요일까지 정상적인 출하하시면 되고요. 네. 이번에 특히 이제 이번 명절이 4일 쉬기 때문에 내일하고 모레는 평균 길이보다 조금 짧게 따셔가지고 명절 끝나고 이제 오이 채가 길어진다든가 그다음 홍수 출하가 되지 않도록 미리 조금씩 당겨 따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조금만 앞당겨서 출하하시면 제값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이에 대한 경매상 오늘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가락동에서 오이에 대한 경매 상황 짚어봤습니다. 말 그대로 뭐 폭염에 또 비 피해 때문에 오이 품위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요. 추석 지나고 10월 초부터 정말 좋은 오이들을 만날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락동에서 전해드린 채소에 대한 경매 상황이었습니다.
네, 오이 분석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민 팀장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농촌진흥청 2016년도 농산물 소득 조사를 결과해 봤더니요, 이 고소득 작목 1위가 오이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어떤 이유에서 오이가 채택된 걸까요? 네, 대표적인 시설 재배인 오이 같은 경우에는 재배가 쉽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예. 고품질 오이를 생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의 진입장벽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네. 또 보통 이기작이 보통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3기작까지 하시는 농가분들이 계십니다. 따라서 자금 회전율이 아주 양호하다. 따라서 소득 부분에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올해도 오이 농가가 좀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올해 상황은 어때요? 금년도는 조금 다릅니다. 금년도는 많은 농가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봄철에 저온 현상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름철에 폭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오이를 생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한 해 중에 연도 중에 하나였는데 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고품질 오이를 많이 생산하신 농가분께서는 소득 부분에서 연결이 됐지만은 아마도 많은 농가분들은 이 품위저하품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뭐 도매 가격이 낮은 이유가 아무래도 이 날씨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아요. 품위도 영향을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치청오이의 경우에는 폭염일 경우에 착색이 좋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노란색을 띠게 되고 네. 그다음에 오이 맛이 써지는 품위저하품들이 다량으로 발생되게 됩니다. 따라서 그건 낮은 가격으로 곧바로 연결이 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천오이 얘기를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백다다기 오이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주로 전화 연결을 해봤거든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에서 오이 관측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진입니다. 네. 자, 먼저 저희가 앞서 이 오이 날씨로 인한 피해를 짚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폭염과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심한 지역은 어떤 오이 농가가 있습니까? 네, 지난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서 작물이 고사하거나 기형가 발생, 품위 저하로 상품의 출하 비중이 줄었고요. 8월 말 9월 초 폭우로 침수 피해는 크지 않았으나 바이러스 발생으로 일부 농가는 출하를 조기 종료하는 등 9월까지 생육 상황은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오이의 경우 전국 재배 면적의 80%가 시설인데 반해 강원 지역은 노지의 재배 비중이 49%로 가장 높습니다. 노지 재배의 경우 기상 여건에 더욱 민감하기 때문에 여름철 폭염과 폭우 영향으로 강원, 홍천, 화천 증지의 피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가격 동향도 어떤지 궁금한데요. 이번 달 가격 동향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좀 어떤 편인가요? 네, 9월 상준수 백다다기 오이 도매 가격은 상품 100개에 55,600원으로 지난해 동기 55,500원보다 10%가량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여름철 고온 피해와 병충해 발생, 8월 말 9월 초 폭우 영향으로 단수가 줄어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추석을 앞두고 대형 할인마트 할인 행사 등으로 도매시장 반입량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격은 오른 반면에 출하 면적은 증가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9월 출하 면적은 지난해보다 4%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강원과 경기 지역에서 작목이 전환되고 충청 지역에서는 치청오이에서 백다다기 오이로 품종이 전환되어 지난해보다 출하 면적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출하 면적은 늘었는데 생육이 좋지 못해서 반입이 줄게 됐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요. 추석 후에 10월 출하는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추석 연휴로 인해서 출하하지 못한 백다다기 오이의 출하로 9월 말 일시적으로 출하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절적으로 보면 9월까지 강원의 출하 비중이 높고 10월에는 충청의 가을 오이 출하가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9월 하순부터 재배 면적이 증가한 충청의 백다다기 오이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면서 10월 백다다기 오이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오이가 기상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10월 기상에 따라 출하량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10월 오이 농사 정식 의향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10월 백다다기 오이 주 정식지는 경북 상주로 이 지역의 기농인 증가로 시설 면적이 늘었으며 일부 포도 폐원 농가가 백다다기 오이로의 장목 전환 의향이 높아 10월 정식 면적은 지난해보다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농촌경제연구원이었고요. 계속해서 신동민 팀장과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이 같은 경우는 뭐 병해충도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이는 어떤 병해충에 특히 취약합니까? 예, 오이 농가가 굉장히 머리 아파하는 게 흰 가루병입니다. 가장 심하게 발병하는 그 병의 중에 하나인데요. 요즘과 같이 그 낮 기온과 밤 기온의 온도차가 심하거나 습도가 높을 경우에 아주 심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그 과일 썩은 병, 그다음에 갈색 무늬병, 이것들이 농가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는 농가를 어렵게 하는 병해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럼 농가들도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예, 우선은 이 병해충, 바이러스 등에 의한 병해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각 처리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리고 토양 소독을 하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하우스 내에 있는 온도와 습도, 그다음에 관수 이런 그 재배 환경제에 신경을 더욱더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신경 쓰셔서 좀 좋은 품질의 품목 나오고 또 가격도 제가 받을 수 있도록 좀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어지는 코너는요. 집중 분석 나옵니다. 네, 집중 분석 나옵니다. 그동안 저희 프로그램에서 한 번도 다루진 않았지만 정말 꼭 필요한 품종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품종들을 다루고 있는데 유독 이 마늘에 대한 경매 상황은 듣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네, 마늘은 상장 예외 품목입니다. 예, 그래서 도매시장 기능이 약하죠. 그래서 도매시장을 통해서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거기서 형성된 가격 자체도 발표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피마늘의 경우에는 산지 공판장에서 일부 경매가 이루어집니다만은 마늘이 대부분 유통이 되는 깐마늘의 경우에는 아주 소량만 도매시장을 통해서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대표적인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서도 경매에 의한 가격이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실 때 상장 예외 품목이라고 하셨는데 마늘 같은 경우 뭐 한국 식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식재료기도 하고요. 많은 농가에서도 또 농사를 짓고 있는 품목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품목 중에 하나이긴 하는데요. 이 상장이냐 상장 예외냐 이것은 네. 농안법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반입 물량 누적 비율이 3% 미만으로 소량이거나 중도매인이 소수인 경우, 그리고 이 중도매인들이 해당 농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 상장을 통해서 물건을 매입하는 것이 곤란하다. 이렇게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했을 경우에는 상장 예외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늘 외에 상장 예외 품목인 과일이나 뭐 채소가 또 따로 있을까요? 예, 그 시장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개설자에 의해서 그것들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네. 시장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가락시장의 경우에는 채소가 88개 품목이 상장 예외고요. 과일이 27개. 부산 엄궁의 경우에는 채소가 19개. 대구 북부시장은 38개의 채소가 상장 예외입니다. 가까운 구리시장 같은 경우에는 106개의 첨가 품목이 상장 예외인데 이건 시장별로 각각의 여건이 반영된 결과겠지만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해 상장 예외 품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 예외 품목이 생각보다 많은 편이네요. 그러네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마늘의 거래는 통상 껍질이 붙어 있는 피마늘과 그다음에 껍질이 탈피된 깐마늘로 구분이 돼서 유통이 됩니다. 피마늘은 농가가 정식을 해서 재배를 하는 과정에서 산지 유통인 그다음에 깐마늘 가공업자 등이 포종 거래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농가가 수확을 해서 건조해서 시장에 내는 즉 우리 그 주산지 농협에 있는 산지 공판장에 경매로 내는 경우가 있고요. 또 저희가 수급안정 사업이라 해서 계약 재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 농협과 농가가 계약을 통해서 유통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것은 약 5월에서 9월까지 유통되는 형태고 그 이후로는 저장된 피마늘이 이 농협을 포함한 저장업체와 가공업체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가공업체에서 깐마늘로 가공해서
각각의 납품처에 납품하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껍질이 붙어 있는 걸 피마늘이라고 하는데 네. 피마늘의 50% 이상을 취급하는 곳이 바로 경남 창녕군이라고 합니다. 올해도 굉장히 좋은 경락가를 기록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네. 저희가 그 농가를 또 직접 수소문해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창녕에서 이 몇 년째 마늘 농사하고 계십니까? 마늘 농사는 한 20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야, 20년째. 이제 올해 마늘 농사는 다 끝났다고 알고 있는데 올해 마늘 예. 농사 참 좀 고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예, 그 해마다 그 인력난으로 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있고 지금은 기후가 고온 현상이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좀 힘든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힘이 듭니다. 네, 좀 파지율도 높은 편이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파지율이 뭐고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파지율은 그 마늘을 수확을 할 때 그 수확기로 기계로 수확을 하다 보니까 예. 예, 그 기계의 힘에 의해서 그 마늘이 이제 생물이다 보니까 좀 부딪히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고온 현상과 더불어 파지율이 지금 높은 편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늘 가격이라도 잘 나왔어야 될 텐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가격 좀 잘 나왔습니까? 예, 작년보다는 키로에 1,000원 정도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농협 수매 가격이 키로에 4,400원이었는데 올해는 3,300원 정도 했으니까요. 네, 지난해보다 왜 가격이 떨어졌을까요? 재배 면적도 많이 늘어났을 뿐더러 농민들이 홍수 출하를 또 하다 보니까 7월 2일부터 창녕농협 공판장 산지유통센터에서 공판을 시작을 했는데 7월 2일부터 상당한 양이 많이 밀려 나오다 보니까 예.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난해보다 낮게 받으셨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듣기로는 창녕 농협에서 마늘 가격을 좀 잘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좀 좋은 마늘을 재배하기 위해서 사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 마늘 농사는 밑거름을 많이 해야 되지만은 또 가장 기본적인 그 농법에 의해서 기본적인 거면 잘 지켜주면은 마늘 농사는 뭐 특별하게 잘 안 되리라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마늘 농사는 가장 기본만 잘 지키면서 농사를 지으면은 특별하게 그 마늘이 농사가 안 된다 이렇게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 전화 연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늘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자, 계속해서 신동민 팀장과 마늘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마늘이 입고됐던 곳이 가장 많이 입고됐던 곳이 이방농협 산지 공판장인데요. 7, 8월 피마늘 입고량은 경락가는 또 어땠는지 좀 궁금한데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농가분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7월 평균 경락 가격은 작년에 비해서 약 27% 떨어졌습니다. 킬로그램당 3,235원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네. 8월도 2,656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37% 가격이 하락이 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작년도 가격이 높았다는 것이 하나의 반증이 될 수도 있지만은 입고량 자체가 7월에는 41%, 8월에는 7% 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이 주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올해 마늘 생산량은요, 지난해와 뭐 평년과 비교했을 때는 좀 어떤 편인가요? 예, 평년 보통 31만 2천 톤이 생산이 되는 게 평년 생산량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마늘 생산량은 33만 2천 톤이 생산이 된 걸로 통계청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네. 즉 지난해에 비해서 2만 9천 톤이 증가하였고 평년보다 2만 톤이 증가한 결과로 되다 보니까 가격에 약간의 악영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요. 생산량은 증가했지만 또 경락가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생산량 증가가 꼭 그렇게 마냥 반가운 소식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든 네. 적당함을 유지하는 게 참 그러니까요. 어렵고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적정재배 지도를 나선 곳이 있어서 저희가 또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예 김창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적정재배 지도란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라남도에서는 올해 초 양파 생산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확을 앞둔 237헥타르의 면적을 사전 조절하는 한편 농협을 통해 2만 톤을 추가 수매하는 등 적극적인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한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내년에도 과잉이 우려되는 관측조사 결과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마늘 농가에 대한 적정 재배 규모를 유도하고 계약 재배 면적 확대를 통한 가격 하락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유난히 가뭄이 좀 심했잖아요. 밭의 상태도 궁금하고요. 파종하는 것엔 좀 문제가 없을까요? 네, 금년 유난히 심했던 가뭄 이후에 8월부터 국지적인 태풍과 가을비 영향으로 가뭄이 상당 부분 해갈되어 파종을 앞둔 밭의 상태는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최근에 잦은 비로 파종 시기가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문제는 이제 기상이변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혹시 대비책은 또 있을까요? 다시 한번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전화 연결해보니까 날씨 때문에 마늘 키우기가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속될 상황이잖아요. 네.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대비책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금년도 마늘 생육은 작년 9월에서 10월 파종이 이루어진 이후 한파와 가뭄이 6월 말까지 이어지면서 생육이 지연되었습니다. 이후 4월에 잦은 강우와 고온이 겹치면서 병충해가 확산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마늘이 커지는 5, 6월에도 고온이 지속되면서 작황은 작년과 평년 대비 부진한 수준을 나타냈었는데요. 기후변화로 인한 평균 온도 상승, 최근 2년간에 발생했던 심각한 고온 등을 감안한다면 내년에도 고온과 가뭄 등 기상 이변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럼요. 2019년산 이 마늘 재배 의향 면적은 어떻게 될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된 상태일까요? 네, 2019년산 마늘은 금년도 마늘 가격 약세, 생산비 상승 부담으로 금년보다 7% 내외 감소한 26,000헥타르에서 26,700헥타르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평년과 비교한다면 11% 이상 많으며 특히 대서종 마늘이 확대되고 있는 충청과 영남에서 평년보다 30%가량 재배 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농가의 신중한 재배 규모 결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마늘 재배 의향은 파종이 마무리되는 10월까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년에 과잉 생산이 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산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금년의 경우 생산량 증가로 파종에 활용할 수 있는 종구가 많으며 주국 수입 마늘 역시 공급량 과잉으로 가격이 낮아 상당량의 종자용 마늘 수입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예. 이로 인해 금년도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벼수학이 마무리된 논휴경지이거나 기존에 재배가 많지 않았던 신규 재배 면적에서 마늘 재배 의향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어떤 작물이든요, 과잉 생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과잉 생산을 대비해서 농가에서는 좀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각 주산지별로 협의체를 마련하여 자율적 수급 안정 대책을 운영하고 있고요. 농협에서는 계약 재배에 참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가격 하락 시에 도매 가격 평년 가격의 80%를 보장하는 채소 가격 안정제 및 위탁 판매를 담당하는 협동 마케팅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이러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심으로써 제도권 내에서 수치 가격을 제고하고 가격 안정을 도모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또 꼭 필요한 정보였습니다.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집중 분석 나우 마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과채와 과일 시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석을 며칠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일 시황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확인한 품목은 배입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691.6톤이고요. 어제는 846.4톤, 어제에 비해서는 154.8톤 줄어든 반입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격입니다. 오늘은 54,970원, 어제는 48,000원이었는데요. 어제에 비해서는 6,970원 상승했습니다. 15kg 특품 귀지인데요. 최근 7일 최고가입니다. 9월 18일 때 5만 원대를 기록했고요. 오늘은 6만 3천 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최고가를 한번 살펴보셨고요. 다음 품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과입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285.1톤이고요. 어제에 비해서는 144.5톤 줄어든 반입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과 그 중에서도 홍옥입니다. 10kg 기준. 어제는 18,787원, 오늘은 34,471원, 어제보다 15,684원 상승했습니다. 네, 최근 7일 최고가입니다. 10kg 기준인데요. 9월 18일 때 27,000원대를 기록했고요. 오늘 급상승하면서 55,000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 품목입니다. 단감입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71.5톤이고요. 어제는 53.34톤 들어왔는데 어제보다는 18.16톤 증가한 반입량을 기록했습니다. 단감 송본 10kg 상품, 어제는 71,601원을 기록했고요. 오늘은 62,243원, 어제에 비해서는 9,358원 하락했네요. 네, 최근 7일 최고가입니다.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9월 18일 때는 83,000원까지 상승을 했고요. 어제에 비해선 좀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77,000원에 굉장히 높은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평균가를 놓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7일이 이 점선이고요. 이 실선이 올해의 상황입니다. 지난해보다 올해 계속해서 가격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9월 18일 때는 71,600원대를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도 62,200원대를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높은 가격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산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함안군이 최고가 10만 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평균 가격에서도 함안군이 44,155원, 창원시가 41,445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감 같은 경우는 추석 성수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단감 같은 경우는 앞서 화면에서 만나보셨겠지만 지난해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하나하나 전문가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감의 출하량부터 좀 높아지고 있는데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감 농가도 금년도에 굉장히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계십니다. 지난 겨울에 한파가 있어서 감나무의 일부가 고사하였고 봄에 꽃이 피고 수분이 될 때 냉해로 있어서 수분이 불량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한 한참 커야 될 비육 시기에 폭염이 와서 비육이 불량하고 색택 또한 불량한 그런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상품화될 수 있는 단감의 출하량은 감소세가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단감 출하량은 감소하고 있고 가격은 이로 인해서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추석이면은 어떤 품종을 중심으로 단감이 소비되고 있는지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올해의 경우는 추석이 9월 말인데요. 9월 말의 경우에는 서촌 조생이나 차랑과 같은 조생 품종이 주로 소비가 되고 금년도의 경우에는 중생종 중에서 태추라고 하는 품종이 일부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추석의 소비 상황은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지금 가격이 약간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단감 농가들은 혹시 단감이 다른 과일로 대체되지 않을까 지금 좀 조마조마하게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단감 농가에서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격도 전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작황 부진에 따른 출하 물량이 적을 경우에 가격 부분들은 약간의 그 강보합세를 띠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농민들이 피땀 흘려서 키운 단감입니다. 많이 또 사랑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함께해 주신 농협 품목연합부의 신동민 팀장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과일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품종은 자두입니다. 자두 품종 확인해 보시죠. 총 58.89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62.19톤 들어왔는데요. 어제에 비해서는 3.3톤 정도 하락한 반입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두 추희 5kg 특품 기준, 어제는 37,079원을 기록했고요. 오늘은 36,148원, 어제에 비해서는 931원 하락한 가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7일 최고가를 놓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7일에 42,000원대까지 상승을 했고요. 17일부터 오늘까지 42,000원의 최고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고가를 확인하셨고요. 다음 산지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과 영천시가 42,000원의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평균가 중에서는 청송군이 23,012원의 평균가를 기록하면서 가장 높은 평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낙찰된 과일의 도매가를 한번 살펴보셨고요. 이어지는 코너는 축산물 코너입니다.
명절에요. 또 밥상에 이거 빼놓을 수 없죠. 네. 바로 고기. 고기입니다. 네, 중요합니다. 평소에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오늘 또 축산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뭐 현재 동향, 뭐 시세 이런 것들 좀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축산물 도매가 경매 시황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한우 전체 경락 두수입니다. 오늘 거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요일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3,050두 들어왔고요. 월요일 1,865두 들어왔습니다. 전일에 대비해서는 63.5% 증가한 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우 평균 지육 100g 기준입니다. 1,831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일에 비해서는 1.8% 상승했습니다. 거새우입니다. 지육 100g 1,925원이고요. 전일은 1,930원, 전일에 비해서는 0.3% 하락했습니다. 비거새우 지육 100g 1,285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일에 비해서는 1.2% 상승했습니다. 유구 지육 100g입니다. 오늘 화요일은 1,078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0.3% 상승했습니다. 다음 품목 돼지입니다. 지육 킬로그램 기준이고요. 4,906원에 거래됐습니다. 전일에 비해서는 6.1%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육개입니다. 킬로그램 기준이고요. 2,659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0.3% 전일 대비해서 상승했습니다. 달걀 특날 10개 기준이고요. 1,436원에 거래됐습니다. 전일에 비해서는 3.4% 하락했습니다. 네, 축산물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해주실 전문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농협 축산기획부 민병민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요. 좀 축산 물량 충분하게 잘 준비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네. 물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어제까지 소 도축 두수는 72,000두로 전년 동기 35,000두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요. 돼지 같은 경우에도 11.4% 증가한 75만 8,000두가 도축이 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추석 D-20일 기준으로 보게 될 경우에는 소는 2.4%, 돼지는 4.4% 각각 좀 줄었지만 오늘 내일 모레 물량이 있기 때문에 수급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추석에 축산 물량을 위한 출하는 언제까지라고 보면 될까요? 네, 축산물은 달걀을 제외한 소, 돼지, 닭고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도축과 가공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 명절 대비용으로는 대부분 출하가 완료한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달걀의 경우에는 전날까지도 계속 출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농협은요, 축산물 추석 물량 수급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또 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추석 축산물 수급 대책을 기존부터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휴일 근무를 계속하고 있고요. 일일 도축 물량을 확대해서 공급을 늘리고 있습니다. 모호촌과 양계 농협을 통해서 닭고기와 달걀도 계속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소비도 중요하잖아요. 소비 촉진을 위해서 여러 곳에서 또 직거래 장터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서울광장에 한번 가봤는데 분위기 좋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광장하고 강남구청에서 직거래 장터 열렸는데요. 네. 분위기는 되게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제수형 고기를 살 수 있었기 때문에 3일 동안 16,000명의 소비자분께서 방문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직 장을 못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좀 추석 동안에 또 좀 축사는 어떤 소비가 행사들이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앞에 말씀드린 직거래 장터 외에도 네. 전국의 농협 축산물 판매장에서 구이용 불고기, 국거리 등 최대 25%까지 판매하는 소비 촉진 행사가 전날까지 23일까지 실시가 예정에 있고요. 또 더불어서 9월 21일 날 금요일 용산역에서는 고향을 방문하시는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축산물 나눔 행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아서 축산물도 반입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경매사분들도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요. 예. 현장 분위기 들어보죠. 음성 공판장의 김욱 축산 경매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 경매 상황 좀 어땠습니까? 예, 추석 성수 경매도 이제 내일 20일 하고 이제 모레 21일 금요일 이틀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원래 소값이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상승하면서 출하량 증가 현상은 막바지까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 유통업체의 물량 구매는 거의 마무리가 됐지만은 중소규모 유통업체와 일선 정육점의 막바지 물량 구매가 늘면서 지난주에 이어 강세를 유지한 가운데 9월 19일 수요일 음성 공판장에서는 총 813두가 경매됐으며 기준이 되는 한우 거새우 지육 1kg당 평균 가격은 19,013원, 지난 주간 평균 19,637원 대비 624원 소폭 하락했습니다. 예. 음성 공판장을 비롯한 그 전국의 대부분의 경매 시장이 9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10일간 경매가 없기 때문에 유통업체에서 추석 연휴 끝나고 판매할 재고 물량을 넉넉히 확보하는 구매도 가격 상승에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 한우 출하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네. 있을까요? 한우값을 전망할 때 이제 저만의 그 노하우가 있는데요. 이제 경매사로 한 20년 이상 이제 근무를 했는데 한우값 흐름은 그 서울의 아파트 값하고 흐름이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명절 때 아마도 우리 소비자들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한우 선물 세트인 것 같습니다. 한우 선물 세트 하면 보통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고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 값이 상승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부자가 된 기분이고 또 건설 경기가 좋아지면서 덩달아 이런 고가 한우 선물 세트 판매가 늘어나는 것이 한우값 상승의 가장 큰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에 또 첫 경매 날은 언제인지, 경매 상황은 어떨지도 궁금한데요. 추석 연휴가 네. 끝난 후에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추석 연휴가 끝나면 이제 10월 2일 이제 첫 경매가 있고요. 유통업체에서 이제 그 연휴 기간 동안 그 팔려진 그 냉장고 비워진 구매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가지고 큰 폭의 하락 없이 기준이 되는 그 한우 거새우 평균 가격 기준으로 19,000원대를 초과로 등락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축산 경매가 21일 그러니까 금요일에 끝나잖아요. 좀 하루라도 네. 더 경매가 진행돼서 농가의 소득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너무 빨리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출하자분들께서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공판장은 그 소비자들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그 소매시장이 아니고 유통인을 상대로 하는 도매시장입니다. 경매를 하게 되면은 다음날 새벽에 냉장차로 이제 유통업체나 육가공 공장으로 수송을 해서 부위별로 발골 정형을 해서 진공 포장 가공 단계를 거쳐서 소매점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매가 되면은 소비자에게 판매되기까지는 보통 이제 2, 3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쇠고기의 경우 이제 진공 포장을 통한 이제 냉장 보관도 최대 90일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을 갖춘 대형 유통업체나 또 이런 이제 중소규모 유통업체에서 3, 4일 전에는 대부분 그 물량 준비가 끝이 납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축산 농가에게도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방금 그 경매 이후 소매 단계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추석 연휴 전 이제 마지막 날 금요일이죠. 네. 21일 경매는 이미 유통업체에서 이제 물량 구매가 거의 끝났고 또 구매를 하더라도 2, 3일 정도 수송 또 가공 과정을 거쳐서 판매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 날 경매는 때에 따라서는 큰 폭의 이제 가격 하락 가능성이 높아서 마지막 날 경매는 피해 주시고 오히려 연휴가 끝나고 추석 이후에 출하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석 이후에 출하하는 게 좋다. 자, 알찬 정보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서 이제 추석 성수품 중에 하나인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민병민 팀장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고기도 추석이 다가옴에 따라서 가격이 좀 올라갈 것 같은데요. 이번 달 가격 추이는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제사 음식에 돼지고기가 또 많이 사용하게 되고 또 제사 음식 외에도 저희가 뭐 잡채 만두라든가 여러 가지 음식에 사용되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갈 거 전망하고 있고요. 추석이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앞다리살 경우에는 소비자 가격이 100g당 지난 8월 대비 6.4% 상승한 1,239원에 가격이 형성되고 있고요. 돼지갈비 같은 경우에는 100g당 1,391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음식 문화가 계속해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돼지고기도 소비 트렌드가 따로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는 삼겹살, 항정살 위주로 네. 인기 부위로 많이 소비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추세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1인 가구가 증가가 되고 또 캠핑 수요가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인기 부위 외에도 다른 부위라든가 가공품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수입산도 많이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종돈 개량을 연구하는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모임입니까? 네, 그 종자 전쟁 시대가 지금이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는 국내 종돈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골든 시드 프로젝트라든가 또는 돼지 개량 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돼지 개량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협경제지주와 양돈농협이 서로 연합해서 개량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중점적으로 어떤 사업 추진하는 건가요? 네, 유전체 정보를 활용해서 돼지를 선발한 다음에 돼지고기의 특유의 냄새를 없애거나 또는 질병에 강한 돼지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향후 농가에는 좀 어떤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시나요? 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득이 증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네. 두 번째는 소비자 입맛에 맞는 돼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국내산 돼지고기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뭐 수입산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마트에 가보면요, 수입산 돼지고기들도 많이 눈에 띕니다. 실제로. 예, 맞아요. 네. 그럼 돼지고기도 좀 수입량에 따라서 시세의 변동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영향이 많이 네. 있습니다. 올해 7월까지 수입 돼지고기 물량이 29만 9천 톤입니다. 지난해 24만 2천 톤 대비 23.6%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국내산 돼지고기 삼겹살 가격은 100g당 1,966원으로 전년 대비 12.6%나 하락을 하였습니다. 특히 예. 또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들이 과거에는 이제 냉동 위주였다가 최근에는 냉장 프리미엄급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산 돼지고기 시장에는 또 다른 위험 요인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달에는 추석이 있잖아요. 돼지고기 수입량이 이 추석에 맞춰서 좀 늘어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올해 수입 추세를 볼 때 이번 달은 전년 9월 대비 한 20% 이상 증가한 3만 톤 수준으로 수입될 것으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해보다 이제 수입이 증가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하반기에 돼지 사육 마리수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9월 돼지 사육두수는 전년 동월 대비 0.1에서 1.8% 증가한 1,150만 두에서 1,170만 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2월 또한 사육두수가 전년 동월의 1,127만 두에 대비해서 한 2%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참 첫 출연이신데도 불구하고요. 정말 네. 많은 정보를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계속해서 많은 정보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폭염으로 양동 농가들도 참 걱정이 많습니다. 농가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계획서를 다음 주인 9월 27일까지 농가분들께서는 꼭 지자체에 제출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돼지에 대한 사양 관리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곳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농장 출입자 제한 등 어느 때보다 기본에 충실한 사양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축산물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매가 확인하겠습니다. 네, 소매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품목부터 보시죠. 배추 고랭지 한 포기 상품 평균가 6,012원입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15원 정도 하락한 가격이네요. 무 고랭지 한 개 상품 평균가도 보겠습니다. 3,491원을 기록했고요. 어제보다 34원 하락한 가격에 판매됐습니다. 오이 다다기 보겠습니다. 10개 상품 평균가 9,406원에 판매됐네요. 어제보다 2원 하락했습니다. 사과 홍로 보겠습니다. 10개 상품 평균가는 26,830원, 1원에 판매됐고요. 321원 상승한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축산우 보겠습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입니다. 오늘 8,289원에 판매됐습니다.
한우 불고기는 오늘 4,337원에 판매됐고요. 어제보다 떨어진 가격입니다. 돼지 삼겹살 2,208원에 판매됐고요. 어제보다 4원 정도 상승했네요. 마지막으로 돼지 목살도 살펴보시죠. 오늘 2,189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하락한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축산물 소매가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MBS 생방송 가락동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가을비가 내리는 곳도 있고요. 미세농도 농도도 조금 좋지가 네. 않다고 합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함께해 주신 농협경제지주의 민병민 팀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방송에서는요, 미나리와 사과에 대해서도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또 추석 수급 상황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을 위한 대표 프로그램 MBS 생방송 가락동 365 저희는 내일 오후 7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